2부 첫 순서는 마켓세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주제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이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국내 입국 시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격리 면제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주 동향과 앞으로의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셀트리온 3사가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분식회계 논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투자 매력도도 점검해보죠. 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함 차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이제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전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국내로 입국하면 7일간 자가 격리가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입국이 훨씬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이번 주에 여행주 주가 흐름 그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핫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픈 상황에 이제 좀 직면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라는 것이 딱히 호재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입국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여행 가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려요. 조금만 풀어주면 나는 찾지 마, 한국이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앞으로 1, 2년은 더 해외여행은 못 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막연한 추정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었을 때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여행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웃바운드에 대한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은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쟁 상태, 환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는 상황 속에서 외교부 역시 4월 중순까지는 좀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좀 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여행주에 대해서 어떤 투심의 회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행자 입국수라든가 출국수에 대한 숫자의 데이터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가격리 면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주가가 호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이제는 좀 이 추이가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또는 여행객 출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좀 이 데이터의 확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주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한 일주일쯤 전이었나요? 모두 투어가 관리 종목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주가가 급락이 있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유상 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어두운 투심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심이 한번 기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좀 조심한, 좀 살얼음 판을 전제로 한 그런 상황을 대전제로 한 상황 속에서의 트레이딩 정도 전략이 좀 가장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너무 기뻐하기는 이르다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네. 그리고 또 오늘부터 국내에 또 이슈가 있어요.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지침도 완화가 되기는 합니다. 증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역당국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많긴 한 것 같은데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영향받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주식시장에서는 아쉽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6명에서 8명으로 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테이블을 어떻게 놓느냐의 문제이지. 네. 이게 이제 많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의 못 풀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 아예 관리를 했을 거였으면 이전에 썼어야 되고, 지금은 좀 풀어주는 쪽에 이제 좀 초점을 맞췄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일 뿐, 지금 사실 방역관리당국에서는 또 의학계에서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리오프닝을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안타까운 뉴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는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죠.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24시간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늘어나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섭섭했던 것이 이제 노래방 관련주, TJ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주류 관련주들, 하이트진로라든가 뭐 롯데칠성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섣불리 매도로 나올 상황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한 달 또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 안에서는 이거보단 나은 이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 PC방 관련주라든가 노래방 관련주, 그다음에 주류 관련주들은 섣불리 매도로 이제 판단할 사항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가장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항공주인데요. 항공주는 사실 유가가 이렇게 치닫았으면 좀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물류 쪽에서에 대한 호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HMM이 그다음에 페노션이라든가 종목이 좀 좋은 자리에 여전히 위치해 있고 당장 여행객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여행 가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물류가 충분히 좀 해소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물류 쪽이 좋을 것이고 완화된다고 한다면 여행객이 좋아질 수 있는 좀 양적 날개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니까 부채 장사 또는 우산 장사의 좀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항공주는 조금 지금 물류 쪽에서 의미를 좀 부여줄 수 있다.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좀 개별적으로 마위에를 가려고 하는 것이 엔터주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방탄소년단이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뭐 오프라인 이런 관객도 많았지만 이것을 온라인으로 통한 수익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투심에서는 항공주, 그다음에 엔터주, 그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주류라든가 노래방은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분위기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뭐 주류라든가 노래방주를 여기서 뭐 매도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서서히 또 담아가 보자. 다음번은 달라질 테니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답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2년간 지속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실적 둔화로 인해서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언제쯤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특히나 LG 생활건강은 80만 원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LG생활건강 주가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확산됐었을 때 LG생활건강은 키워드가 3개잖아요.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품, 여기에 손소독제랑 방역제품들이 이제 포함되어 물티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전혀 무관한 음료라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히 지금 가장 큰 사실 코로나 2020년 3월에 주가가 100만 원을 지켜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자리라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주고 있는 종목을 지금 하나 꼽으라 한다면 그중에 거의 대장격에 있는 놈이 LG생활건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리포트를 읽어봐도 좀 아직은 좀 어떤 해법을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리포트 일색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화장품이 매출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중국 이제 그 보따리상에게는 상당한 떨이로 주었어야 되고 그것을 또 거부에 따라가면 그나마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여행객 수가 아직은 면세점의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일 거다라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가장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리포트를 보고 투자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를 카카오에 대비해 보시면 딱 맞는 자리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가 과거에 지금 LG생활건강이 고점 178만 4천 원 찍고 지금 3만 8천 원에 지금 주가에 있죠. 근데 이전에 카카오가 고점 17만 3천 원 찍고 그러니까 공 하나 빼면 될 것 같아요. 17만 3천 원 찍고 82,200원에서 반등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공 하나 빼면 지금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당시 카카오 바닥에 있었을 때 아무도 좋다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LG생활건강이라는 주가를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 역대급 하락을 보여준 이제 그런 지금 시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는 리포트들에 대한 것들은 시장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이후에 카카오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카카오가 반응을 하면서 물론 반등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었지만 이런 모든 악재들이 다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가
거의 이제 진바닥의 어느 구분응선을 넘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 LG생활건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 때문에 안 좋다, 이래서 안 돼, 틀렸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구분응선을 넘었고 이제부터는 어떤 키워드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키워드가 사실 시간 싸움의 문제이지 더 나빠질 것으로 주가를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카오라는 종목을 대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서는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LG 생활건강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또 끝모르고 하락하던 셀트리온이 이제 최근에 리스크 해소 그리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완전한 악재 소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달에 자사주 매입이 있었어요. 네. 그때 토크 주제가 잡혔다가 바뀌었었는데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대형주들은 이제 받쳐서 사기 때문에 하지만 네. 이 종목은 좀 의미가 달랐죠.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너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가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라면 지금은 주가를 적어도 방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어쨌든 좀 신락 같은 희망이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자사주 매입이 어떤 트리거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에는 그런 의미도 있죠. 아, 적어도 거래 정지는 아니겠구나라는 뭐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참 맞게도 이번에 이제 어떤 이번 분식회계와 관련돼서는 고의성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거래 정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의 호재들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좀 지금은 많은 종목들을 좀 기술적 분석의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반응을 해야 될 때 지금 이 자리가 딱 단기 반등이라고 줄 수 있는 시그널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1차 저항선에서는 딱 여기서 좀 돌파를 하느냐 미끄러지느냐 딱 이런 기로에 지금 이 세 종목이 딱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반등의 시그널이 좀 줬으면 하는 이것은 저의 바람일 뿐 일단은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는 기로점에 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여기서 1차 저항선은 돌파를 하고 2차 매물대에서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장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쪽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바람의 시나리오가 좀 확률이 높은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이 가장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좀 투자 매력도 가장 높은 종목을 꼽을 수 있어요? 글쎄 딱 종목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제약이 좀 탄력이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이 어떠한 변동성을 주는 탄력도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3, 4병 얘기가 나온다면 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3, 4병이라는 뉴스의 과거에는 네. 이제 제약이 가장 탄력도가 좋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약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탄력도가 좋았습니다라는 네.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개미들의 못 말리는 삼성전자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4조 원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너무나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죠. 삼성전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뭐 리포트들도 있긴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현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수의 맏형으로서 지수가 외국인이 신뢰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 지수가 추세 전환을 하기에도 아직도 풀어내야 될 해법 숙제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반도체 업황으로만 본다면 좋은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만 봤었을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명쾌한 시나리오와 이제 대응 전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거기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GOS 문제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해서 숙제가 하나 남겨져 있는 과정 이런 좀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봤었을 때 반도체가 좋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여전히 상당 기간 SK하이닉스의 우위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카메라 사업부에 대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노이즈들이 이후에 삼성전자가 극복해내는지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는 좀 그리고 지수라는 이런 타이틀을 봤었을 때도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삼성전자 자체로 봤었을 때는 조금 매력도로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런 좀 뜬금없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좀 바보 같은 이야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 입장에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제 고객에서 필드에서 직접 대응하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소부장이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다른 소부장과 또는 하이닉스 다른 종목들이 줄 수 없는 삼성전자 고유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사도 돼 안 사도 돼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의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에 끊어서 사는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일단은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라고 하더라도 이미 1월에 보여줬었던 매파적인 스탠스가 충분히 반영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월 말 정도로 판단해 봅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4월 말 정도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러시아가 채권 이자를 냈던 것처럼 4월에도 내고 달러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 세 번째 마지막 매수는 미국에서 양적 긴축을 5월부터 한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점에 어떠한 모양으로 하는지라고 요거까지의 이제 어떤 큰 이 접점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은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근데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무게 비중이 어디냐라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을 맞추시면 되겠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4-3-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0%, 그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해결되는 순간에 30%, 그다음에 미국의 최종적인 양적 긴축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30%, 이러한 것으로 이제 기간에 대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는 것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까지 IBK투자증권 함종남 차장의 뷰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